그렇지만 난 아직 커피가 쓰기만 하다요 라고 하는 어른이 있다면 커피의 쓴맛 말고 또 다른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잔의 끝부분이 동그랗고 곡선으로 벌어진 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의 끝부분에서 처음에 단맛을 느끼고 목 넘김을 하는 과정에서 신맛의 느낌 부분으로 일부가 흘러내려가면서 단맛이 배가 됩니다. 전 아직 커피의 쓴맛을 즐기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요. 커피가 써? 네. 이리 줘봐. 왜요? 내가 달게 해줄게. 달게? 그래. 뭐 설탕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기요, 제가 준비한 그것 주세요. 오. 반가워요. 이거 한번 마셔봐. 좀 덜 쓸 거야. 오, 얘 이거 다른 커피인가 봐. 암만 다르고 말고 먹어봐. 진짜 맛이 덜 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네. 그럼 나도 한번 마셔볼래. 네. 오. 그런가? 아닌가? 뭐야? 커피에다 뭔 짓을 한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덜 쓴 커피의 비밀은 커피가 아닌 바로 이 잔의 색에 있다는 말씀. 사실 잔의 색만 다를 뿐 모두 똑같은 커피. 커피와 잔의 색깔,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커피 색깔은 굉장히 어둡고 짙은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런 색깔들은 뇌 자체에서 쓴맛을 느끼게 해요. 그런데 흰잔이 들어가면 인간의 뇌가 쓰다고 느낍니다. 단맛과 짠맛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색이 달리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도와 채도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단맛과 짠맛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유레카! 지렁이의 유무는 건강한 흙의 척도가 된다. 지렁이는 흙 속에 살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땅속의 쟁기라고 불리는 지렁이는 유기물을 분해해 기름지고 보드라운 토양을 만들어준다. 또 지렁이가 배출하는 미생물은 흙 속에서 유해한 세균이 자리 잡을 수 없게 한다. 유기물을 갖다가 완전히 장에서 분해시켜가지고 무기물로 만들어줍니다. 무기물로 만들어주면 토양에 들어가가지고 식물이 뿌리에서 바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성이에요.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산성인데 중성이다 보니까 토양을 갖다 중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미생물 수가 일반 토양보다 50배 정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고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돼가지고 병원균이 들어온다 하더라 아니면 해충 병을 일으키는 질병 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점종을 차지 못하니까 질병으로 발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렁이가 많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질병이 안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렁이로 인해 절로 좋은 땅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렁이가 건강한 흙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지렁이 알입니다. 노르스름한 게 요 상태에서 좀 있으면 이제 알이 나와서 두세 마리가 나와가지고 또 3개월 되면 어미 지렁이가 되는 거죠. 지렁이는 흙과 함께 유기물을 섭취해 장 속의 미생물과 함께 소화시킨 다음 변으로 배출하는데 분변토라고도 한다. 요게 이제 지렁이 똥을 말아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밭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아, 지렁이가 진짜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은 녹아요. 요게 이제 하나하나씩 부스러지면 얇게 퍼져요. 빗물에. 그러면 그게 다 테이프 뿌린 것이 똑같이 영양분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잘 자라는 거죠.
지렁이 분변토는 유기물을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양분의 형태로 만드는 동시에 흙 자체의 성질도 변화시킨다. 식물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흙으로 지렁이가 단순히 흙을 먹고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흙은 생명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지렁이가 움직이면서 만든 구멍은 빗물과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된다. 흙이 공기와 수분, 영양분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땅에 지렁이가 많으면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현상에서 나온 말이다. 위험한 물질하면 사실 방사능 물질을 네.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듣기로 방사능 물질 관련된 장난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 그래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 방사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자폭탄 실험하는데 이제 여행 가서 구경하기도 하고 어이구. 미국에서 네. 이런 게 뭐 일상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장난감, 바로 이 장난감이죠. 그냥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실험용 교구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건 네. 맞는 건데요. 원자력 실험을 하는 거죠. 어떤 실험인 거죠? 실제로 이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네. 길버트 U238 아토믹 에너지 랩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사고 싶은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실험 장난감인데 네. 1950년에 미국 전역에서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였어요. 이게요? 예. 와.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팔린 물건이고 당시 돈으로 49달러 50센트니까 네. 지금으로 따지면 40만 원 가치가 되는 돈인데도 그런 물건인데도 이렇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고요. 네. 근데 소위 원자 에너지의 발생을 원리를 직접 눈으로 보며 실험을 하자 이런 와. 취지였는데 이 장난감 안에는 폴로늄과 네. 우라늄 등 실제로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들 4종이 와. 같이 들어 있어요. 어떤 안전 장치도 없고요. 없죠. 와. 이 우라늄도 우라늄이지만 폴로늄 같은 경우에는 네. 독성이 청산가리의 25만 배에서 최대 1조 배까지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한 물질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건 이제 골수 같은데 문제를 일으켜서 백혈병을 유발하고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런 걸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실험한다고 이렇게 막 꺼내놓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폭풍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어지럼증이나 고열이나 네. 기운이 없어지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이 아이고.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1950년부터 52년까지 소아 혈액암, 이 네. 백혈병이 2년 2배가 증가를 했고, 아이고. 네. 그래서 출시된 지 2년 만에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판매 금지가 되는 와.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할 어떤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난 2006년 이러한 왕릉도 도굴꾼의 위협을 받게 된다. 서울흥 순창원에서 도굴 계행이 발견된 것이다. 헌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지하 2.7m까지 파여있던 땅굴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중단된다.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먼저 왕릉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릉의 지하에는 석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걸 현궁이라 하는데 현궁엔 왕의 시신을 영원히 모시는 곳인 만큼 단단한 구조로 외부 침입을 막았다. 현궁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그것, 바로 회격이라는 것이다. 땅에 구덩이를 판 후 관 또는 곽을 안치하기 위해 회를 써서 구획하는 것인데 이때 회란 시멘트와 비슷한 생성물이다. 현대의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회격벽이 도굴을 막은 1등 공신이었던 것이다. 세종실록에는 이러한 회격을 만드는 자세한 방법이 실려 있는데 석회가 가는 모래와 황토와 섞이면 단단해지는 성질을 이용했다. 점점 굳어서 강도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 현궁을 그걸로 만들어 놓고
그 침투하려면 도구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약 30cm 정도의 숯을 놓아요. 왜냐하면 습기가 들어오면 현궁이 습기를 차거든요. 그래서 30cm의 그 숯을 넣고 그 다음에 또 해격실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그 겹겹이 사가지고 봉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잔디를 놨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울도 안 되지만은 그 습기도 조절하고 그런 그 과학적인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까지 조선 왕릉이 도굴 된 게 한 기도 없습니다. 유레카! 세제 사용법 첫 번째, 바로 산성입니다. 산성 성분의 세제는 알칼리 성분의 때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방 싱크대의 비누때나 욕실의 얼룩, 변기의 찌든 때 등이 알칼리성. 이런 때를 제거할 때는 산성 성분의 세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때문에 주방 세제나 욕실 세정제 등도 산성 성분을 띠고 있습니다.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은 금속 등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때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 등이 침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성을 띠고 있는 욕실용 세정제 등으로 잘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전제품에 묻은 때는 린스로 제거가 가능한데요. 먼지가 다시 붙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매트, 비데 등을 닦을 때도 산성 세제가 좋은데요. 또한 약산성의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는 린스를 물에 한두 방울 섞어 거울을 닦아주면 쉽게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석은 산성에 약하니까요. 대리석 타일은 닦지 않는 것이 좋겠죠? 세제 사용법 두 번째는 염기성입니다. 산성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염기성 세제. 기름 찌든 때나 가스레인지, 배수구, 유리창의 손때 등 끈적끈적한 때가 바로 산성 성분인데요. 이런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염기 성분의 세제를 사용해야겠죠. 그중에서도 활용도 만점인 것이 바로 치약. 치아의 세균이 산성이기 때문에 치약은 염기성을 사용하는데요. 때문에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치약 속에는 계면활성제라든지 연마제 같은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세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일의 표면이라든지 틈새에 끼어 있는 물때나 곰팡이를 잘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한 이 불소와 같은 살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곰팡이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칫솔에 치약을 바른 후 물을 묻히고 벽지 위에 생긴 곰팡이 얼룩을 문질러주면 곰팡이가 잘 지워지고요. 가구나 그릇에 묻은 찌든 때나 구리에 생긴 녹, 은수저 색이 변했을 때도 헝겊에 치약을 묻혀 문지르면 제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세제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하얀 셔츠의 소매 끝이 찌든 때는 머리에 기름때를 없애는 샴푸가 제격인데요. 때가 묻은 부분에 샴푸를 바르고 3분 정도 칫솔로 문지른 다음 가볍게 세탁하면 끝! 단, 녹색과 흑색 등의 색깔이 있는 샴푸는 셔츠에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제 사용법 마지막은 중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중성 세제는 합성 세제 중에 pH가 6에서 8인 것을 말하는데요. 산도가 다를 뿐 합성 세제와 같이 계면 활성제 성분이 세정력을 높이는 효과는 비슷하다는 사실. 울이나 실크 등의 민감한 소재는 꼭 중성 세제나 전용 세제로 손 세탁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겨울철 인기 아이템인 오리털이나 거위털 패딩 등도 드라이 클리닝보다 중성 세제로 손 세탁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드라이 클리닝에 사용되는 솔벤트라는 성분이 오리털이나 거위털의 탄력을 유지하는 천연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쉽게 패딩 세탁하는 법 알아볼까요? 먼저 중성 세제와 김장용 봉투를 준비. 봉투에 패딩과 미지근한 물, 중성 세제를 넣어줍니다. 봉투 끝 부분을 막고 5분 정도 주물러 주고요. 거품이 남아있으면 깃털에 유분을 녹여 옷이 상하기 때문에 물로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세탁이 끝나면 자연 건조를 하거나 빠른 건조가 필요할 때는 1분 이내로 단시간에 탈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세탁용 합성세제는 염기성을 띠고 있어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딩 속에 들어있는 오리털이나 거위털은 단백질이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세탁용 합성세제로 세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을 띠고 있는 울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패딩을 빨아주시게 되면은 소재도 보호하고 또한 피부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 참 춤이라는 게 추면은 너무 좋잖아요. 신나고 울면서 춤추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내가 춤출 때도 좋지만 정말 잘 추는 사람의 무대를 볼 때도 또 희열을 느끼고 이렇게 춤을 출 때 몸이나 어떤 뇌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연구를 했고요. 네. 2006년에 텍사스 대학교의 건강과학센터에서 연구를 한 건 뭐냐면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 탱고 무용수를 이 펫이라고 해요. 그 양전자 단층 촬영으로 네. 이제 뇌를 찍은 거예요. 기본 스텝을 추기하면서 그랬더니 공간 인지 관련 있는 뇌의 설전부가 활성화됐는데 여기는 공간 인지 외에도 기쁜 감정에 의해 활성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스텝만 밟으면 기뻐진다.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춤을 배우면 우리 해마라고 있잖아요. 네. 이 기억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이 해마 부위가 또 활성화된다고 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춤이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춤이 몸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책임을 지고 있군요. 또 춤을 추면 왜 기분이 좋아지나? 네. 말씀하신 대로 울면서 춤추는 사람 없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나름 밝혀졌는데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누군가와 박자를 맞춰서 함께 춤추는 것만으로도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분을 좋게 만들고 통증을 줄여주는데 엔돌핀이 분비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와. 자, 그래서 춤을 출 때 사람들이 이렇게 흥겹게 춤을 추는 것이었군요. 네. 여기에도 과학 법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레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카드를 뒤집으면서 한 장씩 내려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할 일은 빨간 카드가 총 몇 장인지를 세주시는데요. 굉장히 쉽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몇 장인지 세셨나요? 7장이요? 네, 7장이면 제 생각에 정확하게 세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방금 전에 세신 숫자가 맞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여전히 7장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 카드 안에 메시지 하나를 숨겨놨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볼 테니까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유심히 살펴보세요. 카드의 메시지를 발견하셨나요? 네, 혹시 보셨나요? 아직까지 못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에 한번 이 카드 뒷면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전엔 보이지 않던 메시지가 이제야 눈에 들어오죠? 네, 보셨나요? 제가 다큐 S'이라는 메시지를 이 카드 안에 숨겨놨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분명 그 카드 뒷면까지 여러분 시야 안에 들어왔었겠지만 이 빨간 카드를 세는데 집중하는 나머지 그걸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 자기 안에 시야 안에 들어오는데도 자기가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 부주의 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주의 맹의 특징을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부주의 맹이란 주변의 대상에 과도하게 집중해 실제 대상을 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인지적 착각을 이용한 것이죠. 유레카! 정확하게 불면증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막상 자려고 누웠는데 20분 이상 걸려요.
20분. 그게 일주일에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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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낮에 힘들어요. 그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잠은 잘 들어요. 네. 그런데 2번 이상 깨요. 잠은 입면은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면도 잘 돼요. 네. 그 중간에 깨지도 않아. 근데 원치 않은 시간에 일찍 깨요. 조기각성. 그러니까 11시에 누워서 그냥 10분 내로 자는데 새벽 2시에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잖아요. 새벽 2시부터. 그렇죠. 다시 자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3가지 타입을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봐요. 지금 들어보니까 한 11시쯤 자면 2시쯤 깨요. 그래서 출근하기 직전에 너무 졸려. 그 1시간 전부터 꿀잠이 와 갑자기. 그런 것도 좀 불면증.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평소에는 불면증이 없는데 저는 여름 되면은 유독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자꾸 깨요, 여름에는. 맞아요. 이것도 불면증의 한 종류인가요? 이게 오래되고 이제 학습이 되면 불면증으로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천재지변이잖아요. 그쵸. 너무 더우니까. 자연적인. 네, 너무 추워도 못 자고. 근데 인간이 잠을 잘 때 2가지 신호로 뇌가 밤으로 인지해요. 첫 번째는 어두움. 어두움. 밤이 환하겠어요, 어둡겠어요? 어둡죠. 당연히 어둡죠. 근데 밤에 덥겠어요, 춥겠어요? 춥죠. 그래서 이게 어두워지면서 추워지면 뇌가 밤이 됐구나 라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신호로 우리가 밤으로 인지하는데 만약에 여름에 더울 때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때요? 우리의 빛 쬐게 되죠? 그럼 뇌가 화나니까 어때요? 낮인가 헷갈리죠? 그리고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체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추워서 체온이 한 0.5도 정도 떨어져야 뇌가 인지하는데 계속 화나고 계속 덥고 체온이 안 떨어지니까 여전히 낮은 거예요. 뇌는 기다리겠죠. 언제 밤이 되나? 왜 이렇게 오늘 낮이 길지?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유레카! 홍콩에서 뜨는 장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크고 이쁜 다이아몬드 같은데 이게 뭐 장례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게 이제 장례의 한 종류인데 다이아몬드 장이죠. 다이아몬드 장이요? 네. 설마? 네, 설마가 맞습니다. 저게 이제 시신인 건데 스위스의 다이아몬드 제작 회사인 알고르 단자라는 곳에서 이제 홍콩에서 유골을 다이아몬드로 제작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한국 홈페이지도 있는데 여기는 저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영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전에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런 문구가 유행했잖아요.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용한 건데 스위스에 있는 연구소에 유골을 한 200g 정도 이제 보내면요. 거기서 이 99% 순도의 탄소 여과를 해서 흑연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흑연에 이제 압력을 많이 가하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파란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거는 그 몸 안의 붕소 때문인데요. 붕소 원소의 뭐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사람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군요. 제가 한다 그러면 무슨 색으로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저도 그걸 알아보기 쉽지 않겠죠. 네, 그렇죠. 유레카! 무름 씨의 발길을 멈추게 한 이곳은 그런데 그 시커먼 물질은 뭐예요? 설마 물 위에 뜬 건 기름? 나노 유수분리 기름 뜰채는 기존의 뜰채에다가 나노 코팅 기술을 적용을 해서 기름과 물을 아주 간단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구멍 뚫린 진수 소재의 뜰채 표면에 플라즈마 공법을 적용하여 뜰채의 표면이 물과 먼저 결합해 물막을 만들게 되면 중력에 의해 물은 뜰채 구멍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기름은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뜰채에 남게 되는 신개념 방제 기술인데요. 나노 기름 뜰채를 통해 태양에 유출된 기름을 직접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동력인데다 사용법도 간단하고 불리한 기름을 재사용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답니다.